예, 홍일표 의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이야 여러 간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장님 이제 임기가 2달도 안 남았다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가장 잘한 점과 좀 아쉬운 점을 하나씩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직 임기가 남았고 사실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아까 우리 이병석 의원님께서 인용하셨지만 취임사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김진태 총장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다 해서 취임사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또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처음으로 이제 총장이 돼서 반부패 기능 수사를 강화하고 또 이 서부지검의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제도, 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제도, 울산검찰을 산업안전중점검찰제도 이렇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취임사에서도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면 범죄인이 아닌 범죄 행위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수사 이건 정말 명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은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합시다. 이런 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취임사가 과연 얼마나 실현됐느냐. 어저께도 다른 국감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OECD 42개 국가에 대한 사법제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39위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찰, 검찰, 법원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만 따로 조사한다고 특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통계로 보더라도 구속영장 기각률, 구속기간 연장, 긴급체포 이런 부분들 자잘한 통계들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심야조사가 작년에 1264건으로 전년 대비 74%나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총장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심야조사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이 읽혀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일선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수사 중 자살자 통계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9명이다. 특히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하던 게 2013년 11명이었는데 2014년에 21명이었고 2015년 8월까지 1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겠다는 천명과는 좀 상반되는 결과다. 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검찰 일선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잉 수사, 별건 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 별건 수사 문제는 수사를 당해본 사람들, 특히 기업인들한테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총수의 의지와 무관하게 검찰 조직 내에 오래된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과거 검찰 오래된 선배들로부터 들어온 얘기들, 또 지금까지도 이런 것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무사도 문화입니다. 무사가 칼을 뺐으면 일단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냥 걷어들이는 것은 무사의 수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검사들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을 뺐다가도 선선하게 걷어들일 줄 아는 신사도 문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문화도 바뀌어야 되지만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총장의 의지만으로 안 되지만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통계가 계속 된다면 자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대책 기구라도 만들거나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있는지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자살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위원님 염려처럼 저희들은 더 솔직한 얘기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자살자를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죽었는지 과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 검찰이 60년대, 70년대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정말 자살자가 많았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일본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또 일본 약간 사람들의 문화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조사해 놓은 게 없느냐. 그 당시 혹시 분석이나 없는가 했는데 마찬가지 대답이 이게 죽은 사람을 상대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전혀 통계라든지 그런 게 없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가 금년에는 저희 초가 저희 자살 방지 협회를 비롯해서 소위 자살에 대해서 건의를 가졌다는 기관에 몇 군데 용역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총장님, 제가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더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기법도 이제 첨단화되고 이런데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울증 걸린 사람 미리 좀 조사도 해본다.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양새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하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올리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2년 동안 일선을 다니면서 주 업무가 이 소위 수사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건 다 제쳐버리고 전 직원을 모아놓고 결국은 전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행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수사가 최고 가치가 아니다. 결국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지 어찌 수사가 최고 가치냐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아마 조금씩 안 나아지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윤근 의원님.